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저녁 9시 실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방송 가기 전에 지금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1트로이 온스당 1735불 33센트, 그 다음에 1g당 55불 79센트, 그 다음에 1kg당 55,792불 24센트에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25불 67센트 1트로이 온스당입니다. 25불 67센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시장 말에, 그러니까 뉴욕장 들어와서 유럽장 런던장 들어와서 완전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급상승하는 이제 요런 형태. 오늘 실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는데 또 빠르게 반등을 해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그 실버는 약 한 3%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런던장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고, 곧 아마 이제 뉴욕장 9시 조금 지나면 반쯤 되면 뉴욕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실버가 상당히 한 3%대까지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지금 어쨌든 바닥은 찍고 반등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골드는 의외로 오늘 조금 그 보합장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거의 보합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합장입니다. 변화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런던장 들어왔을 때 변화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장에서 한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거의 오후장 들어서 서서히 아시아장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지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런던장에서 완전히 바닥을 한번 찍는, 오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등락이 오늘 심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왔는데, 다행히 하락을 1730불대 선에서 이제 다시 마무리를 반등을 해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골드는 오늘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그 원인은 사실 오늘 달러가 강세였어요. 달러가 강세를 하다가 하락으로 돌았었는데, 그것은 이제 유로장입니다. 유로화가 오늘 의외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유로화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이제 하락을 하는, 뭐 오늘 또 댓글에 우리 이 구독자님께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하방으로 돌았었는데 골드는 아직까지 이 하방에서 상승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댓글 달았는데, 일단은 실물시장은 선물시장에서 반응이 오면서 또 실물시장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물시장에서 골드가 반등이 왔죠. 반등이 오면서 실물시장도 반등이 오는 그런 전형적인 오늘 달러 인덱스에 관련해서 시장이, 골드 시장이 그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혼조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뭐 상승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장은 조금 하락이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월요일 이제 유럽도 이제 월요일 첫날이니까 유로장도 상승으로 출발했을까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원화는 아침에 1131원 2원 이랬는데 지금 오늘 마감이 1127원으로 3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58,074불, 약 3.5% 정도 상승을 했고, 이더가 1,801불, 약 2% 정도, 코인은 오늘, 반등을 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폭 조정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 그런, 코인 장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오늘 아침에 1.70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장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면서 보니까, 소폭 하락했어요. 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1.677, 예, 하락을 했고요. 선물에서 골드 실버도 지금 현재 회복 반등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SLR, 지금, 어떻게 보면 BIS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BIS 비율은 이제 고객 예탁금의 일부를 선을 지켜야 된다. 지급 준비금이죠. 고객 예탁금의 지급 준비금에서 이제 9%, 우리 한국은 9%인가 아마 8%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BIS 비율도 지급 준비금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 적은 소규모 은행은 자기 자본의 3%, 그 다음에 대형 은행은 자기 자본의 5%를, 연준, 규정에, 연준이 은행 감독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객, 자기 자본의 5%를, 비축을 해놔야 되는 그런 BIS 비율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BIS 비율은 고객 예탁금의 8%, 9%를 예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항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LR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5%를 적은 규모, 미국의 은행이 약 80 몇 개가 있답니다. 8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메이저급은 5%, 그 밑에 어떤 소규모는 자기 자본의 3%를, 지불 준비금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오고 난 다음에 주식값, 금값, 은값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을 때에, 연준에서 이 지불 준비금을 준비해놔야 될 부분을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달 말인데, 5% 부분 항상 은행에 보유를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예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국채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채가 6천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러죠. 6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6천만 달러를 올 연말까지 이제 다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지분 준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라인더 지금 현재 국채가 지금 고고로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6천만 불치의 국채가 나온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국채가 오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예, 하락을 했습니다. 1.703에서 1.677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채를 샀어도 그 지급 준비금이 5% 미만이 없더라는 거죠. 6%, 7%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국채를 내다 팔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제로 금리인데, 그 상황에서는 국채가 쉽게
은행에서 뱉어내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국채가 상승하는 부분도 인플레이션이나 시장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조금은 영향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이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불 증거금액 대다수가 5% 이상을 다 6%, 7%, 뭐 많은 데는 한 8%까지 그것을 보유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전체 은행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12개 은행이랍니다. 12개 은행. 12개 은행인데 12개 은행에 뭐 대충 매직 시티 은행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어떤 이런 메이저급 은행의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사실 그 뭐 요즘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IBO 뭐 하시는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크게 먹히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연준 의장 오늘 내일 아마 그 미 의회 이제 정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은행협회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연준 의장이 발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형태의 내용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 분명히 의회에 그 정언대에 서게 되면, 정언하러 나가게 되면 분명히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형태든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여러 지금 들리는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채권 이 그 금리에 대해서 발언된 내용들이 아마 보도가 되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 보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공이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고공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늘 사실 여차 잘못 어떤 조금만 어떤 매물량이 나왔으면 실버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크게 한번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큰 어떤 하락은 하진 않았고, 역시 1730불, 골드는 1730불대, 실버는 25불 뭐 25불 50불대에 50센트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골드의 바닥은 거의 1730불대, 20불에서 30불대, 거기가 이제 저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실버 같은 경우는 25불대가 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 전환은 분명히 했는데, 추세 전환은 꺾어서 분명히 했는데, 지금 상승할 구간에서 상승을 못 해버리면 추세 전환했던 어떤 내용들이 다시 하방으로 꺾인다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600불대, 1700불대는 무너지고 1600 한 4, 50불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을 오늘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이달 말, 그러니까 이달 말에 아까 그 SLR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때에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핫 이슈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모든 것은 이제 채권 금리입니다. 미 채권 금리에 의해서 모든 금융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뭐 혼조세 빠졌다가 조금 반등을 했다가 그래서 오늘도 아시아장은 정신 혼조로 됐지만 유럽장은 지금 현재 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장은 조금 하락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오늘 뭐 골드 시장만 보시더라도 오늘 굉장히 등락도 심했고 혼조세가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나타나고 있죠. 골드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뭐 차트상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혼조세가 제가 볼 때는 오늘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이달 말까지 계속 혼조세가 가지 않겠냐. 좀 뭔가 또 다른 큰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오기 전에는 이 혼조세가 계속 진행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유로장도 보면은 유로화도 오늘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죠. 3월 초순에는 계속 유로가 하락이었어요. 하락이었는데 3월 그때 저번 주 초죠. 저번 주 반등을 한 그 타이밍이 저번 주 목요일입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굉장히 많이 혼조세였죠. 혼조세다가 그때 이제 조금 추세 전환을 반등을 하는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는 뭔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골드도 조금씩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하락세는 꺾였다. 하락세는 꺾였고 그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유로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지금 고공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을 이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SLR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의 채권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지 채권 금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4든 1.5든 1.6이든 1.7이든 일정한 부분에서 이제 관리가 쭉 잘 이루어진다면 뭔가 좀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금리 자체가 1.4에서 뭐 1.47에서 1.5 1.55에서 1.735까지 이제 튀었다가 다시 꺾여서 다시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형태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채권이 지금 안정화가 되어야만이 뭔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감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물 시장은 이제 선물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선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금 뭐 금융권 자체의 완전히 혼조세가 이 선물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선물에서 지금 이제 너무 페널티를 많이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채권이 이거 50으로 달리는 이 이제 정권까지 주식까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는 골드가 이 정도 버틴다는 것은 뭐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여건 자체가 골드는 이제 상승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흐름을 봐보면 우리가 1월 5일이죠. 1월 6일 날 전체 흐름을 찍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쭉 내려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쭉 하락 추세로 내려왔다가 뭔가 이제 유로화가 3월 8일, 7일 이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유로화도 초순에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변화는 이제 조금 왔는데 상승할 자리에 상승을 못하는, 물론 뭐 미 채권에 너무 고공으로 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영향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상승할 자리에 상승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SLR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BIS, 뭐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BIS 우리가 지불 준비금 준비하듯이 그런 내용들인데 3월 이달 말 작년에 그랬죠. 1년 유예를 했으니까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선이 5%대를 자기 자본의 5%를 계속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을 너무 팬데믹이 오고 나서 그 공급 현물 공급 현금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연준에서 1년 동안 유예를 했죠. 그래서 그 자금이 대표적으로 미 국채 매수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채권이 미 국채 10년물 공으로 달리는 부분에서 그게 쏟아져 나오면 더 채권이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이 지배적인 어떤 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고 주말에는 원래는 연준이 이 SLR 규제를 저 연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봤죠. 그런데 연장을 안 하고 이달 말부로 완전히 그 규제를 연장 풀었던 걸 종식하고 다시 규제 모드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갑작스레 이제 이 내용이 SLR라는 내용이 뭐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저도 오늘 SLR이 뭔지 아침에 놀래가지고 제가 인터넷하고 다 뒤져보고 뭐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뭐 극히 드물게 전문가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런데 오늘 뭐 몇 군데서 이제 쭉 설명하고 인터넷에 그 자료를 뒤져보니까 보완적 뭐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일정 부분을 자금을 그 안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적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완적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이달 말로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각 메이저 은행에서는 이 지불 준비금이 5% 이상 6%, 7%, 8%를 가지고 있는 준비해 확보해 있는 은행도 대다수가 많더라. 그래서 메이저급의 12개 은행이랍니다. 12개 은행인데 뭐 그 12개 은행 다 지금 현재 국채를 가지고 국채를 제외하더라도 현금 보유량이 그 이상으로 지금 다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고공으로 달리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쉽게 은행에서 던지지를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채권도 시장의 심리를 이렇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SLR에 대한 어떤 분석된 뭐 대체적으로 분석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테이퍼링을 미리 작동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의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정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또 은행협회 관련해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에 이제 저녁이니까 미국 오늘 이제 월요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내일 아침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오늘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조금 회복은 한 상태고, 유육장 들어오면서 유육장을 이제 막 진입해 들어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실시간 방송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용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인 시황 분석은 이 정도 부분으로 마무리하고요.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은 이 정도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